자, 먼저 컨텐츠는 순서상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수시 모집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1학년도 입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고2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실 거는 과연 미래 입시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점을 대학에서 평가를 할 거냐. 큰 틀에서는 4가지 전형 요소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먼저 학생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서류에서는 공개적으로 내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서류에서는 보편적으로 학생부, 교과 혹은 그냥 학생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의 생활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보편적으로 대학에서 보시는 부분이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학생이 어떠한 비교과 활동들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보편적으로 이 학생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모티콘을 이제 왼쪽에 뽑아놓은 거를 단순히 학생부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첫 번째는 책 모양이듯이 성적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내신 성적이든 수능 성적이든 일단 미대를 가는 친구들한테도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적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비교과 활동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활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얼마만큼 충실히 기재를 했느냐,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뭐 미술활동 보고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일반적인 서류,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면접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대하면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바로 실기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기 능력이 미대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렸던 면접 부분이 이 비교과 활동하고 연계돼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잘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다양한 요소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난 내신이 좋다. 아니, 나는 실기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장점에 따라서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의 유형, 전형을 선택하고 그거에 맞는 입시 준비를 해야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전형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크게 지금 보시면 실기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대표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시를 지금 제외하고 현재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하고 중위권 대학의 실기 반영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실기 전형은 실기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하고 2단계로 보편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전형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오디션 프로도 굉장히 많죠. 오디션 프로에 보면 예선이라는 게 있고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본선으로 가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 예선을 어떻게 치르냐? 1단계를 대부분은 다 내신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내신 성적이 요구가 되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치는 게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한데 좀 특이한 경우가 바로 서울대죠. 서울대는 반대로 진행을 합니다. 1단계에서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게 아니라 실기고사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은 유형의 학교들이 선택하고 있는 전형이 바로 실기 일괄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말 그대로 일괄이기 때문에 다단계 전형하고는 다르게 성적으로 먼저 걸러내는 일이 없고요. 성적 플러스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면 해당되는 대학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종의 스펙 쌓기
쌓기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도 필요하고요, 비교과 활동도 필요하고요, 서류도 필요하고요, 면접도 필요하고요, 심지어 수능 최저도 필요한 아주 복잡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학교들은 생각보다 지금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발하는 인원은 홍대, 이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극소수에 있습니다. 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거 다 보지 않겠다, 우리는 너의 내신만을 보겠다 해서 학생의 내신과 수능 최저만을 가지고, 즉 오로지 성적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수시 전형입니다. 그다음 끝으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는데 특기자 전형이라고 존재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쓰고 싶다고 해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상이 보편적으로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이나 실기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죠. 그래서 이 전형은 수상 실적 점수랑 내신,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면접까지 보는 형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수시 모집에서 이런 전형,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방금 말씀드렸던 전형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는 실기 다단계 전형이긴 한데 1단계에서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100% 실기 성적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작년까지는 그냥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했다가 올해는 앞에 있는 그 서류 60%, 면접 및 90을 40%로 보겠다라고 아예 평가 항목을 세세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만의 입시 특징은 이렇고요. 거기에 플러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실기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거의 없는데 서울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학교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 2년 전부터 수시 모집으로 선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올해로 두 번째인데 복잡하게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계는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내신하고 실기 반반씩 50%씩 해서 선발한 다음에 3단계에서 거기에 플러스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전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다고 말씀드린 실기 일괄 전형입니다.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인 경희대. 경희대는 학생부 30%, 즉 내신 30%에 실기 성적 7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홍익대. 홍익대 역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내신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2단계는 홍대만의 서류인 미술활동 보고서, 미활보라는 서류를 가지고 역시 2단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면접을 통과해야지 최종 합격이 가능하죠. 거기에 또 하나 조건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을 통과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역시 대부분의, 나중에 이제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학과에는 잘 없고요. 의상이라든지 특수한 대학 위주로만 학생부 교과, 즉 학생의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 학교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다른 걸 보지 않고 학생의 학생부 성적만을 가지고 일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특기자 전형의 가장 최고인 학교인 국민대. 국민대는 지금 특기자 전형에서 입상 실적을 60%로 반영하고 내신 10% 그리고 면접 30%, 이 면접장 들어갈 때 포트폴리오 작품 10점을 들고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는 방식을 대표적인 학교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률인데요. 특히 수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뭐 인문대나 자연대에 비해서 미대의 수시 경쟁률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쟁률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수시 다단계 전형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학교들에서 1단계에서 내신으로 커트를 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싶다고 해서 너도 나도 쓰기가 겁나죠.
그래서 대부분은 판별을 받습니다. 내 내신 성적이 이러한데 이 학교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독하고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못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기대 같은 경우에 10배수로 커트를 하고 뭐 중앙대라든지 뭐 숙명여대라든지 각각의 학교들이 각각 배수재 인원들을 일정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20% 안팎에서 20대 1 경쟁률 안팎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맨 앞에 있는 이례적인 학교 서울대죠.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기만을 가지고 1단계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성적하고 상관없이 나도 한 번씩 써볼까? 라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저런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 일괄 전형입니다. 실기 일괄 전형의 경쟁률은 앞에서 보신 다단계 전형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죠. 평균적으로 거의 50대 1의 경쟁률을 웃도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 전형에서 아이들이 가장 선호되는 대학들이에요. 즉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로 오려고 합니다. 지방 아이들도 서울로 오려고 하고 서울 아이들도 서울로 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서울권,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그만큼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 때문에 수시 입시가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대 입시 전형에 대한 일정입니다. 일정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벌써 7월 중순이죠. 한데 지금 보시면 원서 접수 기간, 수시 원서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초입니다. 이때 되면 아이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9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바로 수시대학을 결정을 해서 원서를 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형 기간은 학교마다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는 학교는 9월 말경부터가 가장 많고요. 대표적인 학교들은 대부분 10월 중순에 많이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좀 많이 몰려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 정시 일정 기간은 지금 정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어느 학교가 언제 시험을 본다라는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인쇄된 책자본에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눈이 덜 아프실 겁니다.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들이 동일한 날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실기고사 날이 겹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두 개 학교를 다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입니다. 이 세 개의 대학은 작년에도 실기시험 날짜가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안타깝게도 이 세 개 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들이 거의 실기고사 날이 몰려 있고 내가 보고자 하는 학교들이 특정 날에 같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 여부를 고민할 때 이 점 또한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이제 내가 과연 이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걸 판독하는데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판독을 해보시라고 준비한 데이터입니다. 모든 대학이 전부 다 본인 학교의 입학 결과 성적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한데 공개하는 주요 대학 중에 제가 몇몇 학교를 추려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계속해서 전년도 입학 결과에 대한 성적들을 바로바로 공개를 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성적의 커트라인도 아니고 상위권도 아니고 평균 성적이라는 걸 감안하시고요. 지금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내신 성적입니다. 홍대를 이런 학과,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학부를 합격하려면 필요한 평균 내신 성적이 1.74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홍대는 판독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내신 산출법하고 홍대 자체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정계수라는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산출하실 때 반드시 홍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신 산출 프로그램에 직접 나의 내신 성적을 입력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홍대를 염두하고 계신 분 중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할 점 하나, 홍대 홈페이지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술 성적이죠. 다른 성적들은 대부분 다 등급별로 나와 있어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와 있는데 미술이나 음악, 체육은 대부분 A, B, C로 나눠져 있죠. 근데 A, B, C를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혹스럽죠. 이걸 몇 등급으로 환산을 해야 되나. 그 환산하는 등급이 A가 2등급, B가 5등급, C가 8등급입니다. 그래서 2, 5, 8등급으로 환산해서 본인의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실기 전형 관련된, 실기 다단계 전형에 관련된 대표적인 학교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역시 우측에 빨간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작년도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등급입니다. 2점 초반 그리고 2점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립대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4등급이 통과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4등급이 성적이 좋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 통과한 게 아니고요. 미달이 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3개 학교가 시험 일정이 겹쳐가지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 전공에서 미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낮은 등급이 통과한 사례가 있었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낮게 잡을 수가 없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은 실기 일괄 전형의 대표적인 대학 성신여대를 들고 왔습니다. 성신여대는 역시 마찬가지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내신 등급을 보시면 4등급 대 초중반이 형성이 되고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학생들이 판독받는 성적의 이 판단 기준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1, 2등급 학생들이 전체 100명 중에서 11명밖에 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9등급, 100명 중에 9등급은 딱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 상대평가라는 점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 바로 4, 5, 6등급입니다. 그 친구들이 100명 중에 54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4, 5, 6등급이다. 쌤 저도 4, 5, 6등급이에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런 전형들을 가지고 나의 플랜을 어떻게 짤 거냐. 과연 이 복잡한 전형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찾아봐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판독하는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 내신 성적입니다. 내 내신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떠한 그룹의 학교를 쓸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실기 능력입니다. 아무리 내신이 높고 뛰어나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다단계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하는 기준이지 최종 합격자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나머지 실기 일괄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성적만 가지고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기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판독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비교과 활동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끝으로 그냥 수시때 6개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다 쓸 거야. 여기저기 넣어볼 거야. 쓰고 싶은 학교 다 쓸 거야. 라는 무모한 것보다는 내가 지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수시때 굳이 내가 정시때 쓸 수 있는 대학보다 낮은 대학을 합격해서 납치당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도 정시 모집을 대비해서 내가 어떤 학교를 쓸지 판독하는 중요한 자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을 준비한다고 해서 정시 모집을 배제한 상태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판단 근거 첫 번째인 내신을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내신 판독의 가장 중요한 건 1단계를 내신으로 걸러내는 실기 다단계 전형일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괜히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원서를 냈다가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실기시험도 못 본 채 한 번의 기회를 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다단계 전형은 실기 다단계 전형은 반드시 정확한 학교별 산출 방법에 의한 내신 산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기준은 아까 보셨던 성적 평균이 아니라 저희가 여지까지 경험해왔던 바를 데이터화해서 얻어낸 커트라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대는 1단계에서 내신으로 커트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서울대는 내신 1등급이면 당연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7등급도 붙는 사례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신이 절대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내신 커트라인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학교들은 다 내신 커트라인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학교 몇 가지만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립대, 과기대, 이대 정도의 상위권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다단계 전형 1단계 내신을 통과하려면 보편적으로 2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내신이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박탈당하는 셈이 되겠죠. 그 홍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는 커트라인 자체가 2등급 초반 이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면 일반적으로 2등급대 이내여야 된다라고 기준을 삼으시는 게 가장 판독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실기 일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에서 내신으로 커트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4, 5, 6등급 안에 합격자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내신 성적에 대한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평균 경쟁률 50대에서 60대 1을 뚫을 수 있는 실기 능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판단 근거에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홍대처럼 내신 성적 커트라인도 중요합니다만 내신을 통과했다고 해서 3단계 최종까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계 서류 통과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교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홍대, 이대, 국민대 정도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내신이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중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적으로 3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성적에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비교과 활동이에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해서 서류에서 미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적게 돼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미술하고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성적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판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중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단순히 미술활동만 있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들이 내세우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다. 중앙대는 다빈치 전형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학위를 8개를 갖고 있는 대단한 분이에요. 굉장히 여러 다방면에서 똑똑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다빈치 전형이라고 내놨어요. 그러면 중앙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한쪽 분야로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여러 방면을 잘하는 친구를 저희는 뽑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서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 레온 르네상스 전형에서 경희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땡땡땡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하고 걸맞는 기본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는 그 입학사정관이 보기에 월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위권 대학들이 훨씬 더 내가 이 학교를 써도 되나 이렇게 판독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으로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내신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삼을 때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겠다 판단 근거를 삼을 때 첫 번째가 바로 2등급 이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2등급 이내가 됐는데 나는 실기도 잘해. 그리고 난 비교과도 좋아. 그리고 나는 수능까지 좋아. 이런 엄친아가 있다면 이 엄친아는 대부분 서울대 한예종 그리고 상위권 미대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서울대를 비롯한 학생부 종합전형, 홍대를 포함한 이런 전형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내신은 2등급 이내로 굉장히 좋은데 실기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이런 친구라면 대부분은 실기 다단계는 아주 소신 지원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신이 좋아서 1단계를 통과했다고 쳐도
2단계를 통과하기가 조금 버거울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전념을 해서 준비한다기보다는 정시를 위해서 소신 지원 최소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실기 능력이 당연히 거기에서 같이 받쳐주고 좋다면 내 내신이 좋은 점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단계 전형 중에서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판독 기준이 바로 내신 3등급인데요. 3등급은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중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실기 다단계 전형에서 쓸 수 있는 대학들, 예를 들어서 중앙대라든지 단국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4등급 이하로 내 내신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기 다단계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대부분 뭘 해야 되냐면 실기 일괄 전형의 학교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기 일괄 전형의 대학교를 준비하려면 당연히 아까 보셨던 50대 1, 60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실기 능력이 내가 지금 갖춰져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종합적인 사례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케이스와 함께 전년도 입시했던 학생들의 합격 사례까지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수능 성적도 월등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성적도 월등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상위권 대학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내신은 아까 말한 평균 범주 4, 5, 6등급에 포함이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수시 때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에서는 수시 대학의 최상위권인 서울대랑 한예종만을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정시 모집에 상위권 학교를 준비하는 계획을 짜서 1년을 꾸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대는 1단계에서 100%로 실기시험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구수를 40%, 나머지 서류를 60%를 가지고 학생을 최종 선발을 합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디자인 학과 보시면 1단계에서 실기를 40%를 보고 그 다음에 자체고사라고 해서 국어, 영어 시험을 따로 봐요. 그리고 학생의 내신을 봐서 1단계 합격자를 걸러낸 다음에 2단계에서는 3일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형태로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 면접이 거기에 40% 포함되는 형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학생 중에 하나가 작년에 어떻게 갔냐면 이 친구는 고3 학생이었고요. 평상시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이 지금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80%에서 100분이 9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즉 이 친구는 수능 성적이 월등하기 때문에 굳이 수시 모집에서 중하위권 정도의 학교를 쓸 필요가 없는 친구죠. 그래서 수시 모집은 서울대, 이대만을 집중적으로 준비한 학생이었고 실제로 다행스럽게 둘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서울대랑 이화여대를 각각 붙었고 전형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대는 알고 있는 일반 전형인 실기 다단계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이화여대는 이 친구가 비교과 활동까지 평상시 꾸준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디자인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굉장히 극히 드문 학생들인데요. 내신이 월등히 좋은 경우예요. 내신이 2등급 이내 이고 실기도 굉장히 현재 잘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친구들은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수능이 여기서 조금 안 좋다, 예를 들어 3등급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내신 좋은 장점을 살려서 수시 지원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교들을 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아까도 보셨지만 그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실기 다단계 전형은 평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점을 10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예를 들어서 2등급인데 내가 경희대를 가고 싶다고 굳이 경희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경쟁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맞는 학교를 찾는다면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숙대, 서울과기대, 중대, 한양대 그리고 단대 정도의 학교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목적하는 대학을 선발을 해서 실기를 치르고 최종 합격을 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그리고 학교별 반영 비중은 보시다시피 정돈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실제로 이렇게 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재작년도에 저하고 같이 수업했던 친구인데요. 내신은 거의 2등급 이내입니다. 1.8, 1.9 이런 정도의 내신의 학생이었어요. 대신에 수능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여서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신 좋은 장점을 10분 살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짜게 되었고, 그래서 실기에 수시 기간에 실기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했어요. 실기 타임수도 많이 늘리고 해서 이 친구는 숙명여대랑 중대 두 개를 다 합격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에 있는 수능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죠. 근데 초반보다 더 안 좋은 건 당연히 실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성적이 반대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수능이 어중간한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인데 내신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실기는 굉장히 잘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실기 다단계 전형을 칠 수도 없고 정시 모집에서 상위권 대학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실기 일괄 전형 중에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학생들이 그래도 이 정도 학교만 가고 싶어, 이런 학교를 위주로 선별적으로 응시를 하겠죠. 그 대표적인 학교가 주요 4개 여대인 성신, 동덕, 덕성 그리고 서울여대 4개가 있고요. 나머지 남녀공학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경희대 그리고 가천대 이런 대학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대부분 보시면 평균적으로 실기 반영 비율이 7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랑 작년에 수업했던 학생이고요. 지금은 이제 보조 강사쌤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친구도 원래는 건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정시에 건대를 목표로 했으나 수시 때 한번 그래도 내 수능 성적이 불안하니까 한번 쳐보자 해서 동덕을 합격한 사례고요. 이 친구도 수능 성적이 그렇게 평상시에 굉장히 상위권을 쓸 수 있게끔 높은 성적이 아니었고 내신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인 실기만을 가지고 수시에서 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상 실적 그리고 내신 플러스 특수한 국민대 같은 경우 면접을 보는 전형에 해당하는 특기자 전형으로 성공하는 케이스와 방법인데요. 일단 특기자 전형을 쓰려면 일정 이상의 등수 이상의 수상 실적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혹시 배너를 보셨거나 아니면 저희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실기 대회에서 높은 상, 즉 본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는 게 남의 일은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도 해마다 나옵니다. 이 상탄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상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전형 자체가 바로 이 전형입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지금 해마다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국민대, 한양대, 그리고 서울권에는 삼육대, 그리고 경기도권의 한세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학교 한두 군데가 여기에 더 포함이 됩니다. 이 친구는 재작년에 건대 실기대회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은상을 받았어요. 은상을 받고 내신이 내신 최저라는 게 국민대에 존재합니다. 2등급짜리 3개 이상이면 디자인학과 관련된 거를 쓸 수가 있고 3등급짜리 이상이 3개 있으면 공예과 관련을 쓸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다행히 2등급짜리가 3개 이상이 있어서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를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대를 간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내신이 좋고 비교과 활동이 좋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려라 라는 멘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각보다 상위권 대학이 은근히 많아요. 모르고 계셨던 학교가 있을 정도. 예를 들어서 국민대나 서울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이유가 몇 명 뽑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실기 미포함 전형으로 디자인학과에서 6명만을 선발을 하고요. 국민대도 프론티어 전형을 가지고 단 3개 학과에서 보통 3명, 5명만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학교는 홍익대예요. 홍대만이 모든 인원, 미대 전체 인원을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 인원수가 많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학교들은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만 수시 모집에서 디자인학부가 40명을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데 내년부터는 그 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작년에 홍대 수시를 준비했던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실기를 조금 못했어요. 못했다기보다는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이 잘 되어 있던 내신과 학생부 비교과 활동들을 토대로 홍대에 굉장히 전념을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교과 활동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학생부에 어떻게 꾸준히 게재를 하게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왔고 그걸 토대로 서류 작성 그리고 면접까지를 다 통과한 사례예요.